안녕하세요. 온바디 일체형 임플란트 시술병원 종로성가 임플란트 치과 원장 박기웅입니다. 제가 저번에 두 개의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하나는 왜 꼭 일체형 온바디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가 였고, 나머지 하나는 왜 일체형 온바디 임플란트에서는 뼈 이식 수술이 필요 없는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특히 두 번째 주제, 뼈 이식 수술이 왜 필요 없는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상당한 조회수가 올라온 걸로 봐서 역시 뼈 이식 수술에 대한 관심이, 환자분들의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왜 꼭 일체형 온바디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서 실제적인 문제점을 나타내주고 있는 임상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주변에 개업하고 있는 대학 동기로부터 전화가 왔는데요. 한 2년 전에 위에 어금니에 시술했던 임플란트가 빠져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무슨 내용인지 제가 짐작이 가죠. 나사가 풀려서 빠진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사가 풀려서 빠진 것 같으면 다시 체결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그런 경우보다는 나사 자체가 풀린 상태에 씹다가 부러져 가지고 그것이 픽스처 내부에 박혀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긴장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과연 어떤 경우일까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친구한테 말해 주었습니다. 이 여자 동기는 여자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런지 외과 수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한 4년 정도 됐나요? 그리고 시술 건수도 많지 않은 동기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 의문점에 대해서 그동안 저에게 간간히 물어왔고, 또 제가 아는 것 답변을 해주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로부터 또 문자가 왔는데요. 실제 그 환자의 엑스레이를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역시 뒤의 경우로 나사가 박혀서 부러져서 박힌 경우인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나사를 제거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예 이분에는 픽스처 자체가 부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차피 나사가 제거된다 할지라도 픽스 자체가 부러지기 때문에 새로운 기둥, 지대주임길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제거를 하고 새로 심든지 아니면 놔두고 옆에다 심어야 되는 경우입니다. 타이타늄으로 이루어진 임플란트는 생체 친화성이 있고 조직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뼛속에 남겨둬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좋은데 그 이상적인 자리를 포기하고 옆에 심는다고 하면은 조금 불리한 사실이죠. 하지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환자가 받는 고통이나 시간적 소모를 생각해 보면은 차라리 그 경우가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경우를 친구한테 조언해 줬는데요. 친구의 케이스에 보면은 그 부러진 픽스처 위치가 상동 근처에 있는 어금니 쪽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 시술할 때 상동 쪽으로 출장 수술을 해서 뼈 이식 수술을 하고 심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사진을 보듯이 이 픽스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연치와 다르게 뼈랑 단단히 유착되었기 때문에 뼈를 갈든지 픽스처를 갈든지, 근데 한쪽만 가는 건 이상적으로 실제로 불가능하고 동시에 갈게 되겠죠. 어쨌든 픽스처 두 개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갈아내는 거죠. 그래서 픽스처도 외벽도 갈리고 뼈도 갈리고 해서 뼈와 픽스처 사이에 유착이 끊어지면 그때서나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상당한 많은 뼈를 소모하게 되는데요. 사진을 보면은 그 위치가 상도 깊숙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피판을 크게 제거하고 뼈를 많이 차야 될 경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기 위해서 밀어넣고 힘을 주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상동 쪽으로 쑥 들어가든지 부러진 픽스처가 제거하지도 못하고, 아니면 뼈의 제거에 있어 상동
벽이 허물어지면서 밖으로 오픈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큰 수술을 갈 수 있고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의 결론은 결국은 본인은 자신이 없고 해서 출장 수술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얼마나 힘들은지 정신적으로 그런 내용을 저한테 하소연하는 것인데요. 제가 그 상황을 보지 않아도 이해가 가는 것이죠. 저도 임플란트 하는 초창기에 많이 겪었던 일이고, 이 여자 동기는 임플란트 시술 건수가 많지 않았고 또 시술 경력도 많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겪는 것이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경험이 쌓이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10개를 심는 사람이 하나의 불상사를 겪는다고 본다고 얘기한다면 100개를 심는 사람이 10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친구가 얼마나 난감하고 한지를 구구절절히 문자 내용이 나타나 있고 굳이 보지 않더라도 그 친구의 심사를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다수의 치과에서 불력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4년 전만 해도 어쩔 수 없이 문제점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알면서도 알지를 못해서 못하고, 어떤 분들은 대다수의 경우였지만 문제점을 알지 못해서 그저 이 친구의 경우에도 뭐가 자기가 잘못했거니 환자가 잘못했거니 임플란트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0개 이상의 픽스처 시술 경험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시술 건수가 적더라도 적어도 10년 이상의 긴 장기간의 여우를 보지 않으면 깨닫기 힘든 것입니다. 또 한 가지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제가 동기에게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사가 없는 일체형 온바디 임플란트를 시술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고도 그 동기의 반응은 아직도 미적지근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는데 온바디는 진짜로 안 풀리나? 제가 그랬습니다. 나사가 없으니까 풀릴 리가 없지. 그러니까 친구는 구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 막연히 온바디라 그러니까 하나로 되어 있거나 뭐 그 정도였겠죠. 일체형 임플란트가 환자들한테 또 기존의 치과의사들한테 얼마나 낯선 존재인가. 임플란트라 하면은 기존의 불리형으로 기술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치과의사들한테는 일종의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깨트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저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체형 임플란트를 열심히 시술해서 장기간에 좋은 결과를 내고 더욱더 정진해서 그것을 남들한테 가르쳐 줘야 될까요? 하여튼 시간이 걸리는 일 같습니다.